오늘은 허난설헌. 자, 홍길동을 지은 허균의 누이예요. 허난설헌의 기려반이라고 하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려반 할 때 기는 주다 내지는 보내다 뭐 이런 뜻이라면 려반은 여반이에요. 여반? 여반이 뭐냐고요? 그러면 여자친구 또는 뭐 처녀적 친구 라고 보신다면은 동성인 친구,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무엇인가 편지를 붙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한시의 한 종류인 오원율시에 해당합니다. 오원율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결혼한 여성 화자가 자신의 소식을 궁금해했을 처녀적 친구, 즉 여반이 되겠죠. 자, 규방에 갇혀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자연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키고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놀며 즐거웠던 처녀 시절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원문이겠죠? 요게 원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뭐다? 그렇죠. 번역한 거죠. 자, 요게 이제는 4줄로 돼 있는데 사실은 4줄이 아니라 8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원율시라고 했는데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5개. 5자로 되어 있는 걸 오원. 그 다음에 이렇게 4줄로 되어 있는 걸 절구. 그 다음에 8줄로 되어 있는 걸 율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4줄이 아니라 뒤에 더 8줄로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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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 그래서 수, 함, 경, 미, 수련, 함년, 경년, 미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여임고도라고 읽습니다. 뭐야? 예전에 놀던 길가에 조가집을 짓고서 일견 대강류,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경앞 난장로,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화원 접이추,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끝에 류, 추. 자, 우로 끝나네요. 그죠? 다음 볼까요? 한사초하안,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모우 도끼주,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일석사창패,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닦인 내 신세니. 여기서 화자가 나오네요. 나감 억구유, 어찌 옛적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가만 여기도 보니까요 주유, 그리고 보니까 짝수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뭘로 끝납니까? 그렇죠, 우로 이렇게 끝나네요. 이런 식으로 짝수 마지막에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운율을 맞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앞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자로 운율을 맞추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앞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문을 한번 살짝 읊어봤고요. 이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 짓고서, 예전에 과거에 놀던 길가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가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시적 공간이 되겠네요.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자, 날마다 큰 강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만 본단다 라고 했는데, 이 강물은 그냥 단순히 보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시각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구절에서 그리움과 시름에 담긴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줄 묶는다고 그랬죠? 요게 수련이라고 본다면 이제 함년입니다.
거울에 새긴 난세는 혼자서 늙어가고, 이때 말한 난세는 원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늙어가는 건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난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난세에 빗대어 늙어가는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자기 자신을 나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닌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을이라는 거예요. 나비가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본다면 봄날 활짝 핀 꽃 사이의 날때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가을이니까 이건 나비가 활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가을날 신세의 나비는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여기서 바라만 본단다 내지는 신세란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뭐 니은다 뭐뭐 니은다를 통해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함경, 경년인가요?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리고, 이때 쓸쓸한 모래밭은 모래밭이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제시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본다면, 기러기가 내린다라고 하는 건 기러기가 돌아오고 모래밭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오니까 없던 기러기가 날아온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좀 전에 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는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계절감과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쓸쓸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돌아오는데, 는데, 전환이네요. 일단 저녁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쓸쓸함을 드러낸다면 조각배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게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쓸쓸한 모래밭, 기러기, 조각배가 전부 다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기는 한데, 화자의 정서가 어떤데? 라고 한다면 여기를 봐야 돼요. 비단 창문에 닫힌 내 신세라는 거예요. 자, 비단 창문은요, 사창, 즉 여자가 사는 방에 있는 창문이고요. 그것이 어때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 즉 남편에게 버림받은 처지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러기는 돌아오고 있고요. 조각배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즉 외부와 자기 자신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러기는 자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어떤 처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그러니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던 그 모습 더욱더 그립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겠죠. 과거와 다른 현재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행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난설은의 기녀반이라고 하는 작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고요. 오원율시예요. 탄식적이고요. 애상적이고요. 처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물과 화자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죠. 기러기는 내려오고요. 나는 비단 창문 닫힌 신세예요. 즉 자연물과 화자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비단 창문 닫힌 내 신세는 남편이 오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조각배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와 조각배를 묶어가지고 외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연물이라고 포커스를 맞춰놓다 보니까 조각배는 자연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선택지가 외부 환경과 자신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조각배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쓸쓸한 모래밭이라든가 저녁비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 내지는 자연물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로 같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 구절은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절감을 활용하여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 계절감은요, 여기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 신세죠? 즉 계절감을 활용해서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나비는요, 봄날 꽃사이를 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 신세라고 함으로써 활동적이지 못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조는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죠. 본단다, 가을 신세란다 라는 식으로 뭐뭐 니은다의 어미를 사용해서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과 그 다음에 과거 현재의 대비가 되는데 여기서 공간은 여기를 볼게요. 비단창문이에요. 비단창문이 닫힌 내신세 할 때 이 닫혀있는 비단창문은 화자가 거처하는 규방을 가리킵니다. 원시에서는 사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창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통해서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고요. 화자가 지금 독수공방하고 있는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자가 옛날 옛적의 놀이라고 해서 과거와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즉 옛적 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즐거웠던 과거와는 달리 이 비단 창문 닫힌 이 공간은 외로움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난설원의 기녀반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